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얘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방송에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방송사가 처음 출장이야. 출장 방송이야. 축하드립니다. 한우 고깃집 테이블에 앉아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잡사 듣고 왔는데 오십시오. 이러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소주 무제한 공짜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팔아서 안 남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오셔가지고 또 안 남는 부위만 찾으시면 어떡해요? 골치 아픈데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루 최고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아, 놀라실 텐데요. 지금 이번 편은 한우정육 식당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잡수다 그 6번째 이야기. 저희가 오늘은 대망의 한우 고깃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오늘이. 저희 출장! 방송사가 처음 출장이야. 출장 방송이야. 축하드립니다. 한우 고깃집 테이블에 앉아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우 낙곱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네. 오늘도 뭔가 기미가 좀 안 좋아요. 오늘도 뭐가 안 게스트가 좋죠? 네. 게스트가 초장부터 소개도 하는데 나오고 있어. 2회 연속. 이거 소개해야 나오나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의욕이 넘치시는데. 자, 저희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다시. 네, 한우집에서 즉석 라이브 방송. 센데? 잡아라 열리는 소리가 그냥. 뭐 주세요. 야, 달라. 깡 이게, 좋아요. 네, 한우 고깃집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다 보니까 음료수가 즉석으로 막 들어오고. 아니에요. 예. 괜찮아요. 한우집에서 직접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마시고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하동에 위치한 돈까지 밝혀도 됩니까? 뭐 어때요? 번지도 밝히면 되지. 어차피 우린 까놓고 하는 거니까. 아니, 출연료도 없는데 홍보라도 해줘야지. 2172-3번입니다. 맡겨들어! 아, 진짜. 저희 저번 부동산 편부터 이 게스트분들이 좀 이상하네. 뭔가 고무적인 것도 하지만 좀 어색하긴 해요, 우리 딴에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일산에 한우고기 직접 와 있습니다, 저희가. 테이블에 직접 앉아서 방송하고 있고요. 레알입니다, 레알. 레알입니다. 네, 방금까지 손님이 꽉 차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다 나갔어요. 기다리느라고 현재 시각 10시, 밤 10시 10분. 네. 조금 전에 손님이 다 나갔어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출연료 한 푼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출연 결정을 해주신 우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그 전에 우리가 깜빡한 게 있네요. 소개해야죠, 네. 우리. 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저는 미남수사장이 척척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게스트분 소개하고 네. 급해 보이셔. 네. 뭔가 굉장히 자꾸 말씀하고 껴들어.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일산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은 대화동에서 한우 정육식당? 이 표현이 맞나요? 네, 정육식당이죠. 네, 정육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매우 호황에 있는 네, 성황 중인 그런 네, 가게죠. 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네. 네. 제가 일산 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맛집입니다. 그랬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안 와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 때문에 오셨죠? 네, 저도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라 일적으로도 이 건물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장님을 일적으로 제가 좀 친분이 있는데 어렵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 주시겠노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출장 방송까지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게 있죠. 지금 갈수록 게스트의 총 매출액이
차츰 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죠. 예. 이 집 오늘 오픈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대강 봐서 하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이. 음료수 다 공짜야. 게스트가. 일단 메일이 저희가 메일량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뭐 2통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고의 그랬죠. 세월을 기다리다가 2통이 오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4통, 5통 됐다가 근데 그게 피드백이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근자에 부동산 중개업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본물 터지듯이 메일이 오고. 오고 있습니다. 리뷰도 또한 네. 역시 이쯤에서 고민해보는 게 역시 컨텐츠야! 컨텐츠야. 다 필요 없어! 우린 품격은 컨텐츠야! 도움이 돼야 들어.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격은 없습니다. 네. 오늘도 품격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우 박사님 직접 프로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셀프예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한우 유통을 한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보면 15년 한우 유통 달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장사를 하다가 예전에 말아먹고 다시 제가 신길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모든 걸 원상복귀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우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죽습니다. 네. 잘못 얘기하면 강해. 프로필 굉장히 강하고. 강해. 네. 자신감. 한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 가서 유구 드시고 국내산 드시고 나서 한우 드셨다고 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육식당 가가지고 1등급 먹어놓고 2뿔 드셨다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자, 게스트님이 너무 앞서가는 관계로 이거 너무 초장에 제가 많이 몇 가지 풀어주시는데. 프로필을 좀 여쭤볼게요. 그럼 몇 살 때부터 처음 시작하신 거죠? 제가 그럼 나이까지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러실까요? 뭐 모태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따지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아니었을까요? 예? 저희 아버지 때부터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직접 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 옆에서 봤죠. 옆에서 보고 크신 거죠. 옆에서 보고 계속 컸죠. 아버님. 그러다가 아버지가 잘 일하고 있는 저를 이 장사를 해라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업계에 이제 몸담게 됐죠. 그게 몇 살 때세요? 그게 20대 초반이었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쭉. 예. 한우의 달인. 잡스에 출연할 만하시다. 공격이. 이제는 누구하고 어떤 한우 얘기를 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산에서 창신한우라는 네. 전화 받으세요. 아니에요. 밖에 있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이기 아, 때문에. 라이브입니다. 진짜. 밖에 일하시는 분들 전화한가 봐요. 네. 창신한우라는 정육식당. 요 표현이 맞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냥 한우 식당이 아니라 창신 한우 정육점 식당입니다. 네. 정확히. 홍보 제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형태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육식당의 시스템. 원 시스템은 정확히 따지면 손님분들이 오셔서 고기를 사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테이블당 가격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오더를 받아서. 오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메뉴는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분이 아니라 그냥 등심이면 한 장 보통 200g 나올 수도 있고 300g 나올 수도 있고 그람수 나온 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보고 200g 정확히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쫓아보냅니다. 건조 있어. 사장님이 보니까 내가 자주 오는데 굉장히 자르는 대로 건조 있게 네. 나오는 대로 그냥 처먹어. 그쵸? 그게 그래도 손님이 많거든. 근데 사장님 포스가 또 넘쳐나세요. 턱선 길러놨잖아요. 등치도 크시고. 네. 키가 어떻게 보니까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신체 구조를 잠깐 뵀는데 발이 4개야 사장님이. 손이 없어. 발만 4개야.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냥 이게 좀 그냥 제 느낌대로 소를 바쳐서 그런지 몰라도 언뜻 보면 좀 일찍 태어났으면 소속놈이에요. 덩치가 소만하세요. 어울려. 네.
제가 이 집을 가끔 와서 이제 식사를 해봐서 아는데 사실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규모가 되게 크진 않지만 한 중소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소규모죠. 이 정도면. 네. 예. 크지 않은데 예. 굉장히 손님도 많고 한 번 온 손님들 단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집이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알아요. 이 집이 고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유는 들어보겠지만 제가 보증하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어렵게 섭외 요청, 출연 요청을 드렸고요. 실제로 뭐 일산 쪽에 검색을 하다 보면 또 소고기 관련된 집이나 또 이 업종에 대한 정확한 네임을 치더라도 블로그나 리뷰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바 쓰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썼습니다. 저희는 다 드시고 가서 직접 올려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실제로 맛있어요, 정말. 네. 근데 그냥 드린 말씀. 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다 좋은 근데도- 얘기 아닌데요? 제가 안 좋은 거 많이 봤는데요. 안 좋은 건 뭔데요, 쟤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은 뭐 한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 소수라도 계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뿐만 그렇죠.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실 고깃집 가서 고기 먹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럼 본론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네. 제가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잡수다가 출장 방송은 사실 처음이고 뭐 이렇게 소비자하고 밀접해서 장사하는 가게를 방문한 게 처음이에요, 그죠? 그 기념비적인 일인데 이 방송을 듣고 네. 잡수다를 듣고 두디역을 찾아왔다. 네. 뭐 멀리서 왔든 일산에서 왔든 여기 왔다. 결국은 찾아오면 뭘 좀 해줄 거 없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 와서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잡수다 듣고 왔는데 오십시오. 이러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소주 무제한 공짜 드리겠습니다. 소주를 무제한 공짜요? 소주 네. 무제한. 그럼 예를 들면 갈비살 1인분 시켜놓고 소주 무제한.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무제한은 좀 무리가 있고. 무제한은 너무 무리예요. 소주 1병, 맥주 1병. 40명 왔으면 어떻게 해요? 40명.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소주 그 1병. 정도면은 뭐 거기야. 해줄만하죠. 그 정도면 해줄만하겠다. 아니,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여기 처음에 오픈을 해놓고 가게가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게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가게였어요. 다 자리, 죽었, 위치, 예, 그렇죠, 위치상으로 그렇죠. 다 네. 죽어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여기서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할 때 이벤트를 할 때 어차피 까지고 어차피 죽을 거면 고객들한테 한번 제대로 쏘자. 그래가지고 소주를 무제한 공짜를 한 45일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창신환으로 치시면 그때 당시에 소주 무제한 공짜 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보드판 나오죠? 예. 네. 그러면 그 정도도 했는데 뭐 이거 수다 듣고 오셔가지고 나 잡수다 들었고 왔는데 소주 한번 제대로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무제한으로? 네. 뭔가 무리한, 이게 무리한 이게 무제한이라는 게 드시면 이제 한 분이 드셨을 때 몇 병 정도까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2병? 2병, 3병입니다, 거의. 네. 근데 대부분 오셔가지고 한 병 내지 2병 정도 드시면 더 이상 또 안 드십니다. 또.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파격적인 이벤트긴 한데 이런 제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왜냐면 이 방송은 그렇지. 계속 올라가 계속 있기 남는 때문에 거니까. 1년, 2년 뒤에도 하면 곤란하실 것 같고 장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큰 민폐를 끼치는 게 될 것 같고 한 며칠 정도 내줬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오늘 2월 8일이죠. 네. 방송 그죠. 녹음하고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데 한 일주일. 빨리 올라가야 이거 한 11일, 네. 2일입니다. 며칠 한 3, 4일 최소 걸리는데 딱 잘라가지고 2월, 3월 말. 예. 그래서 최종 결론 보았습니다. 잡수다를 듣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2012년 3월 말까지 소주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문 전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벤트. 네, 일단 네. 했어요. 너무 기뻐요. 아니, 우리 이벤트를 할 미약한 거면- 잡수다, 품격도 없는 잡수다 방송에. 어쨌든 이벤트를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하고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뭐 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뭐 하랍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야. 좋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다른 그전 방송분하고 좀 달리 네.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뭐 짧게든 길게든 창신하는 어떤 곳이다. 먼저 썰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이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는 네. 출연료가 우리 없기 때문에. 최초의 네. 출장 방송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출연해 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홍보할 게 있으면 정말 홍보해줘야 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분명히 알아줘야 될 거는 저희는 진짜 협찬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저희 음료수도 저희가 먹고 있어요. 음료수. 저희가 먹고 저희가 계산 다 하고 이 얘기 있어요. 해드려야 저희는 패 안 끼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아까 8시에 와가지고 미리 여기 매상도 올려드렸어. 네. 매상도 올려드리고 분위기 보고 네, 손님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네. 방송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마구 신청해 주세요. 자, 자체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창신하는 어떤 곳이다. 시작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최고의 한우 등심을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고 또 속이지 않고 정확한 갈비살과 한우 등심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도 하시고 네, 판매도 하고 식당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믿고 오셔가지고 정 못 믿겠으면 저희 인터넷에서 창신 한우 치시면 상당히 많은 댓글들 블로그나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보고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가게에서 고기가 맛이 없었다. 저는 길 가다가 코 박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항상 믿고 오십시오. 그 등심 100g에 11,000원이고요. 갈비살 100g에 11,000원. 네. 등급은 전부 2+입니다. A 2 플러스. 플러스가 제일 좋은 건가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ABC를 따지는데 ABC는 지금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나 이거 자세하게 해주세요. 고객분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절대로 ABC는 따지지 마세요. ABC는 소를 도축했을 때 고기 양이 만약에 A 등급은 400kg짜리가 뭐 70%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을 A 등급이라고 그 다음에 60%를 B 등급이라고 60% 이하 나오는 걸 C 등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양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A, B, C를 따지는 거지. 손님들은 A, B, C를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급이 아니구나. 나는 오늘까지 착각하고 있었는 게 저도요. 고기 질이 좋아야 A, 덜 좋으면 B, 뭐 안 좋으면 C 이런 아니요, 건줄 고기 알았거든요. 질은 제일 먼저 2+, 1+, 3는 없어요? 3 플러스는 없고? 없어요. 제일 아직 높은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직 3+는 없어요. 그리고 2+, 1+,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회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폐소에 가깝다는 것들이고 뒤진소, 네. 병 걸려 죽은 소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사람이 먹기에는 좀 애매한 소들이에요. 그 D등급은. 그러니까 D등급 나오는 건 안 먹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우는 2+에서 3등급까지 등급이 있고 A, B, C는 모든 등급에서 1++A, 1++B, 1++C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지방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가지고 C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이 많으면 C인 거예요? 네, 지방이 많으면 C예요. 그만큼 C가 나오면 업주 입장에서 고기 양이 적게 나오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A, B, C는 절대로 손님들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상 한우 식당 어딜 가더라도 A 뿔 등급에 A, B, C가 영어가 적혀 있으면 신고하시면 포상금 받습니다. 그래요?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거. 그래서 중요한 팩트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고기 질을 선택하는 건 결국 2+냐, 1+냐, 그렇죠. 아니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그 학점부터 바뀌어야 돼요. A+, A 뭐. 그건 뭔 얘기시죠? B 전혀 뿔, 관계없는 이거는 좀 얘기시죠. 말이 안 B제로. 되는 왜 그 말을 하냐면 흥분했어. 이게 하도 A 학점 뭐 이런 게 좋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오해한다. 좋은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나도 지금 방금까지 그렇게 A, B, C 등급 이게 고기의 퀄리티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수미양가의 폐해인데 제가 저속 박사니까 상식 하나 드릴게요. 그 수미양가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진수길 임진왜란 때 네.
그때 건너온 일본 문화인 거 아십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알아요. 한자로 일본 풀면 문화예요. 처음 예전에 알았는데. 그 도요토 미데 씨가 그 무사에 네. 사무라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귀를 떼어오고 혀를 베우고 목을 잘라오면 그런 대가리수로 하는 이런 게 문화가 그렇게 해서 무사 등급을 매긴 거예요. 아. 그래서 빼어날수록 뭐 수우미양가 가는데 수우미양가의 본 뜻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아. 질인데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매겨온 거죠. 그렇게 네. 이제 잔재인데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우미양가 또 영어로 따지면 ABC. 그러니까 지금 고기 등급도 우리는 당연히 A 등급이 최고인 줄 아는데 1등급이 최고인 줄 아는데 1등급보다 그 위가 1 플러스고 네, 맞아요. 그 제일 상위급이 2 플러스다. 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이게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잘 얘기하셨는데요. 1등급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집 고기 참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따지고 보세요.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네. 자, 달리기 했을 때 1등급은 3위예요. 정확히 따지면. 네. 그렇죠. 그러면 소고기 등급으로 따지면 결국에 따지고 보면 지금 1등급이라고 드시는 거는 고기가 보통 퀄리티. 보통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등급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1등급이다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고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등급, 그러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그 채끝과 등심을 분리했을 때 그 단면을 보고 거기 단면에 보이는 마블링이 쉽게 말할게 마블링이 10개가 보이면 10개 미만으로 보면 3등급이고 전박이가 한 20개 보인다. 그러면 2등급 주는 거고 한 30개 보인다. 그러면 1등급 주는 거고 한 40개 보인다. 원뿔. 한 50개 이상 보인다. 그러면 2 플러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한 거는 우리 축산물 등급 판정서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대략 판정하는 기준. 뭐 일반에 판정하는 기준들은 결국 그거는 틀리지 않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이 이쁘게 핀 거. 그렇지. 자잘 꽃이 마블링이 이쁘게 핀 거는 균일하게 예쁘게 없다. 네. 그러니까 마블링의 스코어를 보고 그 등급을 3등급부터 우리 2 플러스까지 나누는 거니까 그거는 좀 더 세세한 거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만약에 잡수다의 힘이 좀 더 커지면 이건 뭐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굳이 등급을 이렇게 나눠놓을 게 아니라 아예 2 플러스 1 플러스를 없애더라도 그냥 진짜 1, 2, 3, 4, 5, 6등급, 7등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해놓는 게 맞지. 지금 2 플러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가면 우리처럼 몰랐던 사람들 그냥 대충 우리는 1등급 한우만 고집합니다. 라고 하면 1등급 위에도 1 플러스 2 플러스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쟤네 1등급이래. 얘네가 최고인가 봐. 얘네는 딴 데보다 몇만 원 더 비싸게 받아도 여기 1등급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규격화할 필요가 있죠. 규격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잡수다에서 축산협회 하자고요? 우리가 왜요? 힘이 커지면요. 그럼 나중에 합시다. 알겠고요. 오늘 다소 공격적이신데? 네, 잘 알겠고요. 척척 박사님의 고귀한 의견 잘 알겠고요. 기분은 더럽네요. 네. 이런 평가. 자, 그러면 이제 좀 설이 처음에 좀 길었는데, 아까 초두에 아버님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때 20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에 발을 남기시게 됐는데, 정말로 아버님을 제외하더라도 뭐 무조건 아버지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있었어요. 원래가 처음부터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마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빨랐을 뿐이에요.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왜 한우 업계에 발을 들이시게 됐느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미처 먼저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런 건가요? 어차피 사업에 대한 그렇죠. 메리트도 있었고 벌이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 후회는 없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 한 번 후회한 적 있었어요. 말아먹었을 때. 엎었을 때. 그게 한
한 4, 5년 전이에요. 아, 그럼 뭐 그래가지고- 최근이네요, 거의. 네, 그때 그거는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일단 좀 장부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죠, 그냥. 뭐 그게 뭔 말이냐면 장부 정리 안 했었어요. 예전에. 부가세 폭탄 맞으셨 돈을 벌어도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것도 몰랐고 모르는 상태고. 야, 왜냐면 돈 관리가 그냥- 안 되셨구나.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아는 분들한테 고기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안 적어도 그 사람들이 다 적으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에 얘기가 좀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20대 초반에 하실 때 네. 식당을 운영하신 게 아니고 원래 식육점이었죠. 식육점부터 유통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시작하신 게 그 고기를 다른 식당에 대주는 네. 이건가요? 네, 식당도 대주고 일단 아버님 식당에도 당연히 어머님이 고기를 식당을 그렇죠. 하시면서 예. 이제 관리하기도 아니요, 하고 그때는 식육점만 했어요. 아, 식육점만 하시고 식당은 안 하시고 예, 예, 식당은 안 하시고 식육점만 하실 때 아버지를 좀 도와주겠다라 가지고 마장동에 네, 가서 서울 이제- 마장동. 예, 서울 마장동 가서 거기 업체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건 좀 받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엔 이제 소를 제가 직접 보러 다니면서 소가 이래 보면은 가서 보시면 소라고 다 그냥 소가 아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소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소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냥 뭐 무작정 가서 네. 소라고 있어서 무조건 사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소가 어느 정도 등심이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등심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등을 보잖아요. 네. 소 등을 보면 소 등판이 바둑판처럼 네. 넓어야 되고 또 앞에 소가 이래 서 있으면 이 밑에 양지라고 보여요. 양지라고 보이는데 그 양지가 목 밑에 보면은 물주머니 같은 게 보인다고요. 네. 그게 이제 빵빵하게 차 있어야 좋은 소다. 그리고 엉덩이라든지 뭐 우리가 봤을 때 소가 기준이 되는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를 잡아야 되는 건데 항상 이제 가면서 난 그러죠. 아유 얘들아 저승사 잡았어. 소한테 그죠? 내가 얘 찍으면 얘들은 다음날 가면 이제 죽어야 되거든. 불쌍한 거죠. 난 그게 또 사람으로서 좀 할짓이 못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걸로 돈 벌면서 지금 와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요. 그걸로 돈 벌면서 아니, 그럼- 소 죽여서 돈 벌으시면서 그러면은 마장동에다 고기를 대줬다는 거예요? 네, 마장동에 물건 또 대주고 거기서 또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시 영주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풀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지방에서 마장동으로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예. 대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도축을 한 거죠. 아니죠. 그 소를. 지방에서 도축을 해서 아, 그거를 이제 등급 받아서 도축한 소를 그거를 마장동으로 네, 가져가서 납품을 하죠. 도매 시장에다 공급을 하셨구나. 공급을 공급을 하고 네. 또 거기서 고기를 또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그렇죠. 갈비나 가서 이제 조금 이래 지금 네. 지방에서 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받아와서 지방에 뿌려주고. 돌려서 뿌려주고. 네. 그래서 중간에서 참 많이 챙겨 먹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여담으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두 분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래? 소가 뭐 이래 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계속 경상 이래를 쓰시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 아니 예 해주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래가 쓰는 뭐예요? 이래는 네.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그럼 뭐 일본어로 하면 아노 이건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죠. 네, 일본어로 이거죠. 하면 아노 그거죠. 네. 어, 이건가요? 홍콩 이런 데 내려가면 걔네 애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뭐, 네, 이러면 좀 되는 재미없을 것 거예요. 같고요. 네, 넘어가고요. 네, 알겠고요. 넘어가죠. 사장님이 별 위트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네. 깨알 같은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유통구조 있잖아요. 실제로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고기가 넘어가기까지 몇 단계 유통 과정 동안에 뭐 비단 이거는 그러면 고기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냐면, 자, 그러면 1단계는 네. 일단 소가 이제 커 올라왔죠. 네. 그 소가 다 컸는 소인데. 농가에서 주인이 네, 팔러 가요 이제. 주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팔로 우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농협 공판장에다가 바로 올려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공판장에 가면
중도메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보게 돼 있어요. 네. 중도메인. 예. 네. 경매 과정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통과시키면서, 네, 통과시키면서, 값을 매기죠. 네. 그거를 경매를 통해서 이제 사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도메인이 받는 수수료가 2.2%예요. 네. 2.2%가 붙어요. 속값에서.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도매업자한테 가요. 네. 도매업자는 그거를 해부를 해서 네. 그 해부하는데 해체라고 하죠, 네. 이제. 해체할 때 그러니까 해체했을 때 비용이 대략 한 5, 6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마리당. 네, 한 마리 두당. 했을 때. 네. 한 마리 했을 때 5, 6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위별로 필요한 업자들한테 또다시 뭐 거기서 바로 이제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게 식당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것보다가 못하니까. 예, 또 중간 중간 유통자 유통업자를 한번 네. 더 거치는 거고. 거쳐서 받는. 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 않네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진 않네요. 네. 간단해요. 근데 소에서 공판장, 중도메인, 해체, 그리고 뭐 소도메인, 이랬다가 이제 식당이든 뭐든 네. 이제 이렇게 퍼지는 구조. 대략 한 5단계. 예, 대략 한 5단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마진은 붙겠죠. 근데 마찬가지 지방 같은 경우는 농가 그다음에 업자가 가서 소를 사서 바로 그냥 정육점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한 마리의 마진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매를 봤을 때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알게 되네요. 우리도. 그러면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육식당이나 아니면 그냥 한우 전문점 네. 이런 걸 하실 때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하실 때 경험이 없어도 그냥 나 소고기 장사 하고 싶어요. 돈 하면 많이 돼요. 벌 것 같아요. 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는 어차피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나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배워도 돼요. 그리고 기초 지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겉만 먹지 않으면 가능한 거예요. 진입이 시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특별하게 많은 기술을 요하진 않는다. 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고기를 파는데 무작정 달려들고 벌려놓고 배운다라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고기를 어차피 아까 유통구조 간단한 얘기를 했었지만 소를 사서 직접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잡아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판매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쵸.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누군가 옆에 와서 가르쳐 줍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한 부위가 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등급이 고기 육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시면 알 수만 있다면 누군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 3일만 저한테 와서 바짝 배우면 금방 다 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한우 반드시 박사님한테 한우 가서 배워야 박사님한테. 됩니까? 모르겠으면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010-3489-8799. 이거 번호 위험합니다. 처음인데 잡수다에서 번호 이거 위험한데. 위험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상식으로는 정육식당을 하려면 고기 이렇게 바르는 기술이라든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고기를 내가 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가 직접 해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유통업자가 해체한 걸 갖다 주니까 그리고 썰어서 팔면 되는군요. 해체하는 썰어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썰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써는 것도 기술 막 할 수 있나요? 막 썰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기의 결을 보세요. 결을 이렇게 보면 내 손가락을 보면 돼요. 자기 손가락을 펴놓고 손가락을 좀 토막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뭔가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주에 제가 소수중놈 얘기한 거? 덜 작은 포스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이 결이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길죠, 이렇게 길게. 네, 길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손가락은 안 보이고 발이 보이죠. 발이 보이시는데요. 저는 발을 보고 발이 살아요, 4개씩. 근데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을 토막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손가락을 토막 낸다. 예. 저희가 아까- 그게 결이, 그게 결이다. 예, 그 결이 어. 옆으로 돼 있는 결을, 그거는 이제 똑같이 그건 썰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죠. 네.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결 반대로 썰어야 결 따라 썰면 고기가 질기니까 결 반대로 잘라야 그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 갈비나 이런 데 보면, 칼집 넣어놨는 거 맞죠? 네. 그 이유예요, 그게. 더 연하게, 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아, 그 결을 더 끊어주는 결을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연하게. 이름만 한우 박사님이지 어디 한우 조폭 이런 칼 느낌이에요. 갖다 드려요? 뭐 악마를 보았다 해요.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아니, 알겠습니다. 저기 궁금해요. 그러면 좋아요. 장사 진입은 어렵지 않다. 네, 기술도 어렵지 많이 않아요. 와진 않고 네. 뭐 이렇게 고기 커팅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 배우면 어렵지 네.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우 박사님 가게 같은 경우는 한 40평 네, 대략 한 40평. 전후 되시는 것 같아요. 크기가 테이블이 네. 총 몇 개시죠? 14개요. 14개. 네. 요 정도 가게를 예를 들어서 누가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가게 월세, 보증금 이런 거 빼고 그거는 자리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이런 가게를 차리는데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초기 이제 비용 얼마나 드는지 보증금 월세 그걸 빼고 그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육점 기준을 봤을 때 이 식당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냉장고하고 진공포장기예요. 냉장고랑 진공. 네, 그건 꼭 아, 있어야 이거는 되는 거예요. 정육식당일 정육식당이죠. 경우에. 네, 정육식당이 아니라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꼭 필요한 기계가 2대예요. 그거는 돈이 아. 들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네. 잘 갖춰야 될 장비다. 네,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냉장고랑 되는 거고. 진공포장기. 네. 또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저장고를 하나 지으려면 이제 2평 기준 했을 때 1800에 3600이죠. 2평이면 대략. 네.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예, 예. 그 냉장고가 저장고 그냥 일반 저장고하고 그 냉동고하고 같이 만들었을 때 대략 50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용이. 그리고 진공포장기는 시장 나가보면 새 거도 있고 중 거도 있는데 새 거 같은 경우는 한 대략 250만 원 정도. 비싸네요. 예. 되게 중요한 기계입니다. 어. 그리고 중고 같으면 한 180만 원 정도 비용이.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쇼케이스가 필요해요. 쇼케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 쇼케이스 고기 이렇게 진열하는. 네, 예. 근데 이제는 정육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쇼케이스는 꼭 필수 품목이에요. 네. 쇼케이스랑 일단 그리고 개체식별 번호가 나오는 저울이랑 요즘은 개체식별 번호가 나오는 저울을 사야 돼요. 네. 그거는 개체식별 번호 나오는 저울은 그냥 일반 저울집 가면 한 1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한 80만 원대 사더라고요. 네, 좋은 정보고요. 네. 그리고 또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6자, 그러니까 6자면 180cm죠. 1m 80 정도 되는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한 2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정육점이든 식당이든 간에 그 기본을 맞추려고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당 시설인데, 제가 가장 제가 비용을 아끼라는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네. 인테리어 비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업자들이면, 저 새끼 그걸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가게에 인수해가지고 이 가게에서 손을 댄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전에 횟집이었잖아요. 네. 아, 진짜 이 가게는 인테리어 개뿔없습니다, 진짜. 나중에 아주 심플해요. 오셨다면 그냥 벽에 테이블 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이 인테리어가 좋아서 잘 되는 집도 있지만 한우 박사님 집처럼 인테리어는 그냥 서민적인 그러니까 고기가 맛있어서 잘 되는 집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수는 노래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 파는 집은 고기가 좋고 맛있으면 돼요. 정말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까지 좋으면. 가수가 춤 잘 춰도 잘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가수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이쁘고 잘생기면 또 좋겠지만. 또, 조금 높으신 분들이 올라 그러면, 솔직하게 저희 가게는 안 오세요.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와봤는데. 저도 좀 여기, 높은 사람이라 오기가 싫어요. 그래도 여기, 대선까지 나가실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네. 예. 감사하고요. 그런 얘기 감사하고요. 뭐, 여쪽입니까? 야쪽입니까? 야쪽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뭐 굳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비가 시설비는 저희는 여기에 닥트밖에 비용을 안 들였어요. 아, 이게 기존- 닥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이게 연기 빨아당기는 거. 쉽게. 예. 간단하게 연기 빨아당기는 예. 거. 요게 하는데 비용이 항구당. 항구당 비용이 16만 원에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아, 14테이블이니까 대략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으셨다는 조금, 얘기. 예. 좀 알아보시면 한 16만 원 정도 할 수 있고. 닥트 쪽 업자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 여기 그 전에 식당인 상태로 인수했기 때문에 하긴 뭐 기본 인테리어도 원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예. 굉장히 심플한 인테리어고 이거 다 하시는데 얼마 드신 거예요? 인테리어 기계들 넣고 인테리어 다 하시는데 한 2천 드신 거예요? 대략 한 2천 정도 들어갔죠. 아 그러면 이 가게 와보면 딱 답이 보이겠네요. 네. 이 정도 상당히 가게면 2천만 원 줄이셨네요. 드는구나. 예. 예. 아. 대략 그 식육점 쪽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식당 쪽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필요한 거 샀을 때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요 가게 그 정도 정도면은 하면, 예,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근데 스타팅할 수 있다. 보통 분식점 프랜차이즈를 한다 쳐요. 네. 분식점 좀 이상하고 보통의 어떤 뭐 커피나 이런 거. 근데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순간 평당 단가가 딱 뭐 시작이 100이든 120이든 나오겠죠. 요즘 100이 어딨어요? 그런 데 아, 없어요? 그래요? 네. 네. 다 200. 100이 있어요. 기본이 200, 300이에요. 네. 거의 신축 그 주택을 올리는 가격하고 비슷해요. 인테리어 가격이. 그러니까 40평 기준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네. 한우 박사님은 그런 쪽에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들어갔었던 비용을 얘기하시는 네, 거고. 저 실제로 그리고- 사실로 들어간 돈이에요. 그리고 장사- 이게 네. 굉장히 이상한 게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지금 집기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2천만 원 얘기하신 예, 게. 예.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하신 거죠. 한우 네. 박사님.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도 거기에다가 가능하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주안점을 두신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진로 거기에다가 가신 거니까.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그리고 거예요. 네. 제가 제 소견에는 이 네. 자리가 인테리어를 많이 들여서 될 자리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가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말 그런 것도- 장사 많이 잘 될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라인이 다시 제가 이 동네를 아는데 식당 라인이잖아요. 네. 이 골목이 네. 일산 서구청 뒷골목. 네. 그죠? 네. 예, 식당 라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장사 잘 된 집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장사진지. 네. 예. 근데 저녁에 와보면 이 집만 잘 돼요. 다른 집 사장님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 집만 잘 되고 있어요. 뭐 이쪽 라인의 도로가 차로 쫙 다른 돼 데 있죠. 보시면 인테리어가 좋은 집도 많아요. 네, 많아요. 여기 옆에도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정말 생겼고. 이 자리 자체가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될 자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창신과 잡수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쌈마이? 아, 품격은 없지만 컨텐츠. 그러니까 인정. 인테리어 없어도 네. 고기 맛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기야 우리 네. 저희도 fun격 굉장히 없지만 잡수다도 품격이 컨텐츠가 있다 없지만 보니까.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사람 네. 듣잖아요. 저희 응원해 주신 분들 많거든요. 네. 저는 정말 쌈마인데 품격은 이거 비유 없지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있더라는 애가. 어쨌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용을 이렇게 들였다 쳐요. 2천이든 3천이든. 음. 물론 지금 40평 기준으로 네, 40평 해줍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40평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이런 정말 얘기로. 놀랐을 정말 것 놀랐을 저도 거예요. 놀랐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거기에 가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구조를 그대로 쓰세요. 그걸 고치지 마세요. 그지?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네. 없다. 네. 그거 뜯어 고쳐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한호 박사님의 마인드가 딱. 이건 근데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의 정육식당을 가봐도 일단 정육식당의 컨셉은 인테리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네. 휑한 공간에 집기 놓고 테이블 딱딱딱딱 놓고 이런 네. 컨셉이잖아요. 그죠? 네.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러니까 고급 컨셉이 아니 정육식당 자체가 네. 비싼 컨셉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제 뭐 초기 비용은 그렇다 치고 또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주방을 포함해서 네. 주방장이나 뭐 기타 잡일을 하시는 분 포함해서 인건비 구조는 어떻게 되고 네. 몇 명이나 필요하고 몇 명 정도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네. 이걸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주방에 한 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40평 기준 했을 때는. 주방 아줌마. 상시 주방에 한 명 있어야 되고.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하십니까, 주방 아줌마는? 저희는 반찬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겉절이라든지 네. 또 된장찌개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필요한 육수도 만들어 놓는 거죠. 밥 그런 설거지. 것들. 네, 밥 설거지. 네. 그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나중에 어느 분이시든 간에 가게 와 보시면 반찬은 볼품 없습니다. 네, 인정. 아니 근데 볼품 없는데 괜찮아요. 네, 꼭 필요한 것만 있어요. 배추 겉절이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네, 네. 아, 겉절이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주방에 1명, 그다음 네. 홀에 대략 한 2명 정도. 그다음 정육 쪽에 1명. 제가 지금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정육에는 인원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불은 정육하면서 같이 해줘도 관계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불을 또 불하면서 불 때는 분. 예, 같이 여기 홀하고 같이 좀 도와주시면 돼요. 원래 보통 있죠, 고깃집에 불만 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분들이 있죠. 일명 장치다 그러죠. 네. 장치요? 네, 장치다 그럽니다. 그분들을. 원래 그 처음 티오가 원래 따로 있습니다. 네. 불하시는 자, 그러면 대략 한 4명에서 5명. 상시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인건비는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 정도 들어요. 명당. 네. 그리고 자,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점심 장사를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점심 때 굳이 필요한 인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에 이모는 꼭 나오셔야 되고 홀의 인원은 그때는 줄이죠.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낮 시간에 네, 낮 시간에는 저녁 시간부터. 저녁 시간만 쓰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만 쓰게 되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가능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저녁 시간에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를 쓰게 되면 단가는 또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점심시간 때 알바를 쓸 필요 없죠, 그지? 아, 저녁까지. 만약에 알바를 홀에 둔다면. 그렇죠. 그러시는 가게가 그럴 수도 많으니까.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당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 보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분들의 특성들이 참 다양해요. 특히 중국 분들은 좀 게을러요. 일반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민족성이 좀 다르죠.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게 막 저쪽 한쪽 구석에 썩고 있고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보면 막 좀 화가 나죠. 그런 부분들 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 분들이 좀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신경 쓰면서 좀 더 많이 잔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냉정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외국 노동자분이 인건비가 조금 더 싸니까 주로 많이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건비는 같아요. 같아요? 네, 거의 같아요. 근데 없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수급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파출 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인력 오셨는데, 하시는 분들 그쪽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좀 일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잘 하셔서 땡기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소개는 받지만 나중에 잘 하다 보면 계속 땡겨서 대신에 그냥 소개비는 드려야 돼요. 네, 그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비가 1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 달 월급에? 3달치 월급에. 3달치 월급이 10%. 그리고 끝입니까? 그냥 3달 땡기고? 한 달치 월급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을 잘 하시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월급제를 하고 뭐 딴 데 가지 마시고 대략 인원수랑 인건비는 나오네요. 네. 요즘 정육식당 같은 경우는 일반 한우집보다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저렴하죠. 구조상. 직접 고기를 여기서 해주세요. 그게 하나의 부가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부가세.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육점 식당을 하게 되면 정육점은 축산물, 농축산물들은 농수축산물들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없죠.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 전 몰랐어요. 야채사도 야채 뭐 과일 이런 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안 붙어요? 부가세 없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가세 부분이 좀 더 저렴한 거고, 정육식당들의 많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소비자의 관심과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생겼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부가세가 없는 부분, 그리고 정육식당이 다이렉트로 거기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통 단계가 사실은 한 단계 빠지는 거잖아요. 네, 한 단계 또 빠질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정육식당을 하다 보면 굳이 인원이 한 명이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도 하나의 저렴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저렴하다. 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더. 네. 정육식당에서 100g에 지금 한우 박사님 11,000원에 파신다고 하셨어요. 네. 11,000원인데 네. 마트에 가서 우리가 한우를 네. 2 플러스 네. 100g을 사면 보통 얼마죠? 10,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할 거예요. 조금 싸네요. 네, 마트가. 조금 더 쌀 거예요. 어. 조금 더 싼데, 등급이 빠진 거죠? 질은, 아니, 똑같은 2 플러스 등급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은 그 집 거기 고기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다 다르니까. 왜냐면, 같은 2 플러스가 나와도, 그 2 플러스 안에서 정확히 따지면 6단계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2 플러스가 나오려면, 그 마블링 스코어가 8번 내지 9번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 번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번호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요. 그 등급 판정사들이 보고, 거기에서, 이거는 8번 제로다. 8번 1번, 8번 2. 그러니까 9번 90, 91, 92가 나와요. 그러니까 6단계가 나와요.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근데, 거기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9번, 최소한 9번 이상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일단 2 플러스. 2 플러스다 보면 괜찮다. 쓰겠다. 거기에, 색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이라는 게 마블링이 잘 끼었냐 안 끼었냐, 그거를 따지는 건데, 색이 왜 이래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굳이 그걸 물어가지고, 이거 반품시키고 그럼 일 더 만들 일이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썰어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한우집은 네. 정말 한우만 파나요? 네.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우 박사님의 케이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니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딜 가서든 한우 의심 가면 우리 요즘 개체식별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개체식별 번호 주인한테 개체식별 번호 좀 알려주세요. 등급 판정선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야 됩니다. 정확히. 그거는 해줘야 지금 되는 의무인가요, 건데. 지금? 네? 의무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건 의무예요. 그건. 보여달라고 하면? 네,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한우 파는데 그거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판매 메뉴판에도 등급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다. 이제는 식당도 다 곧 의무화가 돼요, 그게. 자, 그러면 다시 결론을 정리해보면, 통상적으로 한우를 파는 집은 한우 아닌 다른 고기를 팔 확률은 굉장히 적다. 낮아요. 네. 낮아요. 믿으세요. 네, 대체로 다 성실하게 한우 고기를 팔고 있다. 네. 그럼 하나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거야. 그럼 하나 더. 만약에 네. 한우인데 젖소를 팔았다거나 수입산을 팔았다거나 그 집은 걸리면 얼마입니까? 영업 정지예요. 얼마 동안요? 일단 1차는 일주일인가 그렇고요. 네. 그게 1차 자꾸 경고, 2차 2차, 3차까지 가요. 그러면 3차까지 가면 영업 정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젖소라든지 수입을 속여 팔았을 때는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네, 그게. 상당히 커져요, 일이. 그 업소는 여차하면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갈비탕? 네. 소고기집 하면 빼놓을 수 근데 없는 이거는 그럼 갈비탕. 한우 박사님 그 영업장에서는 갈비탕을 팔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있었지 않아요? 분점 내준 데는 갈비탕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갈비탕이요. 갈비탕 이거 말 많잖아요. 말 많잖아요. 무슨 중국산이다. 프린가루다. 캄보디아산 소다. 이거 사실 알 길이 없잖아요. 물소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것도 유전자 검사하면 이게 한우인지 그렇게 과학 검사를 하면야 알겠지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현상은 어떤지 진실을 알려줘. 진실을. 대부분의 가게들의 현상. 많은 가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을 많이 쓰죠. 수입 일반적으로. 한우 아니죠. 갈비탕이라고 하지만 수입 한우 갈비탕이 아예 한우 갈비탕은 안 돼 있어요. 그런 이름을 안 쓰고. 네, 갈비탕에 보면
그 갈비가 어디가라고 다 표기돼 있어요. 아, 지금. 그쵸, 그쵸. 뭐 네. 호주산이든 어디든. 호주산이면 호주산, 네. 중국산이면 중국산이 돼 있어요. 중국산은 먹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뭐 들어간지 저도 몰라요, 그거. 그리고, 파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중국산 이상한 거 팔지 마세요. 사람 참, 병 걸립니다. 네. 그냥, 식당에 메뉴판에 보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예전에 갈비 값이 올라갔을 때, 조금 장난을 쳤던 것들이 식당에서 장난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섞었나? 수입 목뼈가 있어요, 목뼈. 수입 목뼈. 네. 목뼈. 갈비가 아니라. 목뼈를 가지고 약간 썰어가지고 거기에 목뼈에 보면 고기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발골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 목뼈 사이에 있는 고기들 다 발치를 못해요. 아, 발골이라 하면 이제 떠내는 거죠. 해체 작업이죠. 해체 작업이죠. 해체 작업인데 그 해체 작업을 하면서 보면 그 목뼈에 있는 고기는 정확히 다 못 뜯어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붙여놔요. 특히 수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수입 가지고 갈비탕에다 조금씩 섞어서 하는 그게, 경우는 있었다. 그거는 이제 원가 절감해서 좀 하니까 좀 애교로 좀 거의 봐주세요. 없겠지만. 네. 그건 좀 애교로 좀 봐주세요. 거의 요즘에 없겠지만. 우리 잡수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려 유행어가 됐는데 목뼈 가지고 갈비탕을 파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뭐 갈비탕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그런 게 많지는 않군요. 뭐 이제 오히려 프림 가루다 뭐 이런. 갈비탕은 프림이라든지 이런 걸 넣지는 않고 프림가루는 설렁탕이죠. 설렁탕이나 이런 데 보면 아 그런가요? 설렁탕. 그렇죠. 설렁탕에 아 갈비탕은 가끔 멀그리한 거죠. 돼요.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갈비탕 멀그리한 거니까. 실망이야. 설렁탕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진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우리 식자재 가면 거기 분말이 있어요. 사골에 넣는 분말이 있어요. 네. 사골탕에 넣는. 알고 사고를 가른 분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봐가지고 아. 뭔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알고 분말이 있어요. 있다. 그게 이제 색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꼭 그걸 밝히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믿고 드세요. 제가 부탁이니까. 아, 제가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 설렁탕 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설렁탕 집도 있는데 아주 하얀 국물 있죠. 네. 반드시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셨어요. 정말 그 우리나라 순수 사골 국물은 순백색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하시네요. 적당히 중간빛이에요. 하얀빛깔도 그리고 나지만 약간 검은빛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순수 정말 좋은 사골을 울궈내면 약간 탁한 빛이 나지 아주 하얀 국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 한우 사골 사서 오늘 바로 까보세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설렁탕을 가끔 택배로 시켜서 먹거든요. 그 네. 유명한 멜바야의 설렁탕 있잖아요. 신멜바야의 설렁탕. 저 자주 네. 먹어요. 굉장히 저기 하이트하고 그 맛이 좋아요. 대학교에 있는 네. 근데 이게 저도 먹으면서 그런 의문 들더라고요. 맛이 보면 집에서 끓인 설렁탕 맛하고 굉장히 달라요. 거기에다가 네. 뭐 조미료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집에서 끓이는 방법이란 뭐가 분명히 조금 더 어떤 맛을 가미했다거나 그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설렁탕 있잖아. 집에서 끓였을 때 내가 좀 밖에서 사 먹는 설렁탕하고 맛을 좀 비슷하게 내고 싶다. 그러면 미원 넣지 마시고요. 다시다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폭로전인가요, 오늘? 이 폭로가 아니라, 이건 제 팁인데, 이거 TV에 나왔었어요. 그,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정말 그 진한 국물 먹고 싶다. 네. 그러면, 닭발을 섞으세요. 네? 닭발. 아니면, 닭발만 끓여서 국물에다가 드셔보세요. 이게 TV에서 실험도 나왔어요. 사골을 끓인 국물, 그리고 네. 닭발만 우려낸 국물. 네.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네. 이제 그거 테스팅을 한 거죠. 근데 열의 9인가 8이 닭발을 선택했어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사골국물을 낼 때도 일부러 돼지 육수를 섞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맛도 돼지뼈가 들어가야 더 뽀얘지고 더 끈적한 맛이 납니다. 야, 이거 다음에 우리가 설렁탕 집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다시 출연할까요? 아니, 한우 박사님 우리 전공이 다르니까. 아니, 이중 출연은 안 돼요. 설렁탕도 뭐 어쨌든 저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새롭게 한 거는 저거네요. 식자재 거기 가면 전용 분말이 있다. 그거는 네. 식자재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대신, 그러겠죠. 현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서 회원카드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업종 관계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분말의 왜 원재료는 잘 모르겠으나 뭔지는 분말이 모르겠다. 있다. 있어요. 있다라는 게.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알 사람만 아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가 설렁탕 먹으면 맛있으면 먹으면 근데 되는 우리는 거고. 포장해야 돼요. 음식은 난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많이 알고 먹어도 피곤하다. 그렇죠. 네. 그냥 적당히 알고 먹으면 돼요. 알면 못 먹죠. 돈 주고 못 사 먹죠. 딴 집 가서 집밥 먹어야지. 그래서는 전 집에서 해 먹어요, 항상.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잡수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네? 이런 막 분말의 존재. 네. 막 하죠, 우리는.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 없지만 우리 이런 방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뭐 고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깔 시간이 왔어요. 까야죠. 네. 여기서 한우정육 식당편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